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와 흐름으로 수학을 잡아나가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박광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책의 내용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OT에서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강의가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짧게 담아놨습니다. OT를 듣고 오면은 본 강의를 100%가 아니라 12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듣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듣고 오고요. 지금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왔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번에 말했던 대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한 대로 첫 번째 시간은 좀 깁니다. 50분 가까이 될 거예요. 압축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개념 설명입니다. 우리 책 8페이지인데요.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OT 때 봤던 거죠? 뭡니까?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인력 배치입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 먼저 유리수와 정수, 정수와 유리수부터 가야겠죠.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납니까? 자연수가 있고요. 부호가 있습니다. 자연수에 부호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정수입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부호를 붙이면 그게 바로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연수는 사칙연산이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뭘 안 배웠어요? 정수와 유리수에서의 사칙연산을 모르기 때문에 정수와 유리수에서의 사칙연산, 즉 나라를 세워라. 자연수가 사칙연산으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듯이 정수와 유리수도 뭐 해라? 법을 만들어서 사칙연산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뭐 해라?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도 나라를 세우거라! 야! 이렇게 세워랍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뭐든지 하려면 공부가 돼야 돼. 공부가 선행돼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수와 유리수가 공부를 통해서 사칙연산을 완성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거죠. 초등학교로 갈 뻔했잖아. 초1 때 어떻게 정수와 유리수를 배웁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왔습니다. 우린 유리수를 알고 있어요. 유리수는요. 분수입니다. 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분수를 봤더니 우리가 분수에서 우리 유리수를 분수 표현하는 거는 끝냈는데 뭘 못 끝냈냐면 소수 표현을 못 끝냈어요.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더니 어떤 친구가 있어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무한소수. 무한이야, 무한. 무한. 힘이 무한. 에너지 무한. 유한소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예요? 힘은 무한하지 않지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유한소수에게는 힘이 들진 않지만 깔끔하고 적은 에너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고, 무한소수는 힘이 무한이야. 끊임없이 일할 수 있어요. 계속 일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학대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또 학대하고 이 친구들은 편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출근할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분수 표현으로 했었죠. 근데 소수로 바꿔봤더니 뭐가 있더라? 무한과 유한으로 나뉘더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무한이 아니라 순환이었죠. 순환. 순환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자? 퇴근할 때도 분수 형태로.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무한과 유한으로 나뉘고요. 무한에서 엄밀히 말하면 순환이죠.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본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더니 무한소수와 유한소수로 나뉘더라. 근데 그 무한소수는 엄밀히 말하면 순환소수라. 마지막으로 순환소수를 뭐 하자? 분수로. 유한소수는 분수로 만드는 게 쉬운데 순환소수는 분수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 이 한 장의 그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갑시다. 들어갈 건데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부터 시작할 겁니다. 정수와 유리수 기억납니까? 자연수부터 시작이죠. 사실 정수와 유리수는 뭐냐면요. 자연수에서 수를 확장한 거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자연수죠. 그 아들이 정수와 유리수다. 그러면은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수와 유리수로 확장되니까 자연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연수는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존재하는 수입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수는 일명 개수를 세는 수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1개, 2개, 3개, 4개 개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자연수에 넣냐면은 0도 자연수에 넣어요. 여러분 자연수는요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한 수거든요. 처음으로 사용한 수야. 0이라는 게 존재했을까? 0은요 여러분 굉장히 고차원의 수예요. 옛날 사람들이 자연수에는 0이라는 걸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없다라는 걸 0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 원시인들이 개수를 셀 때 존재하지 않아 0이라고 썼을까? 그냥 없다라고 말했겠죠. 그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했지 0이라는 수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는요 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은 고차원적인 수예요. 0은 또 뭐도 표시해요? 자릿수를 표현할 때도 0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거는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0은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1, 0은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자릿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0이라는 거는 사실은 차원이 높은 거야. 자연수에는 0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뭐냐면요. 수직선에서 1, 2, 3, 4, 5, 6, 7, 8 한 칸씩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연수 다음으로 수를 한번 확장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갔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갔잖아. 그럼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오른쪽으로 다 갔으니까 왼쪽 가야지. 왼쪽 갔잖아. 그러면은 한 칸씩 떨어져 있는데 어디가 지금 안 채워져 있어? 0이 안 채워져 있네? 그럼 0 추가해야지. 그래서 자연수에서 수를 확장하기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왼쪽하고 0을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수예요. 그래서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 0을 넣어서 그게 바로 정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좀 기초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다음에 어디겠어? 왼쪽 가야겠지. 그 다음에 0 넣어줘야겠지. 그게 정수가 된 거야.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뭐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 하면 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정수는 정수인데 양의 부호가 붙은 정수 해가지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가 만들어진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수체계를 확장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해보세요. 그럼 정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정수 다음에 한 번 더 수체계를 확장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선생님 다 채웠잖아요. 뭘 다 채워요? 아직 안 채운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0과 1 사이에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분수가 있겠죠. 무슨 분수? 플러스 분수. 그리고 마이너스 분수. 분수, 마이너스 분수, 0.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유리수죠. 물론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정수는 어디에 들어가요?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돼요. 유리수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수는 분수 표현이 되는 수예요. 분수 표현.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 왜냐하면은 이 유리수의 한자가 뭐냐면은 유자가 있을 유거든. 유가. 유. 있어요. 리가 비입니다. 비. 비의 리예요. 비의 리. 있을 유구. 유리수.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비는 뭐예요? 분모 분자를 통한 비죠. 한마디로 유리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부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거 자체가 그냥 분수 표현 되는 수예요. 정수 분수 표현 돼요? 되죠. 1. 1분의 1 표현 되죠. 2. 1분의 2 표현 되죠.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1. 뭐 돼요? 1분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는요? 1분의 마이너스 2. 분수 표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는 분수 표현 되기 때문에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수 다음으로 확장한 게 유리수입니다. 정수는 분수 표현 되니까 유리수에 들어오죠. 그래서 정수, 유리수까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하면은 유리수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양의 부호가 붙은 유리수니까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수에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당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리고 0입니다. 그게 바로 정수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포함해서 정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곳은 분수입니다. 0과 1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 유리수는 뭡니까?
양의 분수와 음의 분수,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인데 이거를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하죠. 뭐예요? 2분의 1, 3분의 11, 또 뭐도 있어요? 0.7 뭐 이런 것들. 다음과 같이 정수 표현이 안 되는 분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리수, 정수, 자연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 포함 관계가 좀 보입니까? 이게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수, 유리수까지의 확장이죠. 물론 사칙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학하면서 연습이 잘 됐을 겁니다. 됐죠? 유리수가 뭔지는 알았나요? 유리수는 분수 표현이 되는 수입니다. 물론 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수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뭐 해서 끝내면은 유리수를 분수 표현하는 것까지는 끝냈거든요. 근데 뭘 못 끝냈어? 아직 우리가 못 건드린 부분이 있어. 유리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 어디서 정복해야 돼? 아직 소수 표현하는 거는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다. 소수로 분류하는 건 못 배웠어요. 분수로 분류하는 건 배웠어요. 왜냐면은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니까 분수로서 유리수를 완전히 끝냈어요. 근데 아직 소수로는 안 달았죠. 여러분 3분의 1이 얼마예요? 0.3333. 이거 제대로 안 달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다? 유리수를 분수로서 정리한 게 중학교 1학년. 근데 유리수를 뭐로 정리하자? 이번에는 소수로 정리해보자. 그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됐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더니 어떤 분수가 있더라? 유한인 분수가 있고 무한인 분수가 있더라. 그래서 유한, 무한, 소수입니다. 됐죠? 자, 유한 소수, 무한 소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분수를 소수로 바꿔볼게요. 주어진 녀석은 뭐예요? 0.5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이거 정의 같은 거 외우란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와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0.33333, 0.33333 끊임없이 가죠. 얼마예요? 0.25입니다. 얼마예요? 0.2입니다. 맞겠지? 얼마입니까? 이 녀석은? 나눠요. 1 나누기 6. 0.1 46 0.16666이죠. 0.16666 하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거 못해요? 하죠. 유한이란 건 뭐예요? 존재한다. 한 개가 존재하냐 안 하냐요. 한 개가 존재합니다. 한 개, 즉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가다 끝났죠. 이거 유한이죠. 왜? 한계선이 존재하잖아요. 끊겼잖아요. 무한, 한계선이 없다. 경계가 없이 끊임없이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녀석이 바로 무한이죠. 정확히 말하면 소수까지 적어줘야죠. 유한이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끊겼잖아요.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가야지 무한이죠. 유한소수입니다. 뭐가 됩니까? 잘렸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잘리면 한계가 그것인 거예요. 명확하게 잘린 게 제한된 겁니다. 뭐예요? 유한소수죠.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소수점 뒤에 끝까지 가잖아요. 무한소수죠. 이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막 0이 아닌 수가 이렇게 나와요. 소수점 아래에 수가 0이 아닌 수가 무한이 나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유한 번 나타나는 소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도 나타내요. 0.5, 0.00000 이거 무한소수예요? 유한소수예요? 이거? 선생님 무한 아니에요. 0이 있으면 안 돼요. 0은 다 지워버리니까. 0은 다 지워. 얘 0.5야. 0이 아닌 수가 무한계 있어요. 0이 아닌 수가 무한계 있어요. 0이 무한계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0이 아닌 수란 말인데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시험 문제는 어차피 주어진 수들을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라고 나오는데 0인 건 안 나와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유한이야.
소수점 아래에 무한이야. 요 정도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해할 필요 없어요. 0이 아닌 수 따질 필요 없어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뭔지는 알겠죠?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더니 한계가 있는 소수점에서 끊기는 제한이 있고 경계가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무한은 뭐예요? 한계가 없다. 끊임이 없다. 계속해서 나간다. 이게 그냥 유한과 무한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끔 풀어볼까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구분하시오. 이거 풀면 돼요. 7 나누기 6이야. 1, 1.1, 40이니까 6. 1.166이네. 1.16똥.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16666. 666 아직 안 배웠지? 안 배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은? 2의 4제곱분의 3이네. 이렇게 하지 말자. 3 나누기 16입니다. 0.1 140이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뭐로 나눠야 돼? 8 6, 8, 48 128 128입니다. 그 다음에 120이죠. 120입니다. 그 다음이 7 110입니다. 그 다음에 80이니까 5. 이야 0.1875입니다. 0.1875. 됐죠? 2번 어떻게 돼요? 2번. 이 녀석은 100분의 84야. 뭐가 돼? 0.84. 이 녀석은 뭐가 돼요? 이 녀석은 무한입니다. 8 나누기 55. 이거 하면 뭐가 나오면 0.1454545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빠르게 할게요. 무한입니다. 무한소수, 유한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구분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안 나눠져. 무한. 나눠져. 유한. 끊기면은 유한. 안 끊기면은 무한.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순환소수라는 겁니다. 순환소수. 이거 학생들이 실제로 순환소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잠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볼게요. 자, 소수를 구분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아까 봤듯이 유한소수이거나 무한소수로 나뉘죠. 유한이거나 무한으로 나뉘죠. 근데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환하거나 순환하지 않거나.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데 유한소수 생각해보세요. 유한소수. 0.7 유한이야. 어때? 10분의 7. 분수 표현 가능하죠. 0.1 3 100분의 13. 유한소수는 분수 표현 가능합니다. 분수 표현 가능해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분수 표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다 알고 있죠. 분수 표현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봤듯이 3분의 1은 0.3333 3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죠. 순환하면서 반복되는 수는 분수 표현 됩니다. 아까 6분의 1 기억해요? 6분의 1 뭐가 됐어요? 0.16666 뭐가 됐어요? 어떤 수가 순환하면서 나가는 수는 다 분수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배울 건데 주어진 역이 유리수입니다. 주어진 녀석이. 선생님 왜 유리수에 말했잖아요. 유한소수는 분수 표현 되죠. 분수 표현 되는 수. 유 있을 유, 리 비의 리, 수수.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분수 표현 되는 거. 순환소수는 뭐가 돼요? 아까 봤잖아요. 분수들은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분수가 순환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해 줄게요. 우선 여기는 그냥 우선 잠깐 넘어갑시다. 그래서 순환하면은 무한입니다. 분수는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즉 순환하는 녀석은 무조건 분수예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뭐가 있어요? 파이 3.14 1592 쭉쭉쭉 나가죠. 이거 분수 표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은 분수가 되려면은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봐봐. 3.1이야. 10분의 31이지. 3.14야. 100분의 314지. 3.141이야. 1000분의 3141이지. 무한이야. 분모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분모가
못 잡아요, 분모. 무한인데 이거 분모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근데 분모도 잡을 수 없고 3, 1, 4, 1, 5, 9, 2 순환해요, 안 해요? 이거 몰라요. 분자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분모는 끊임없이 나가서 못 잡고 분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슈퍼컴퓨터를 지금 돌리는데도 아직도 지금 계속 규칙성 없이 순환성 없이 막 가고 있어요. 분모 분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분수 표현이 안 되는 얘가 바로 무리수입니다. 없을 무, 비엘이 수수. 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라는 게 뭐예요? 분모 분자로서의 비죠. 비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3 때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유리수니까.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예요? 이 녀석이 분수 표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유리수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이 위가 중2고요. 아래쪽이 중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는 반드시 순환할 수밖에 없다. 분수는 반드시 순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돼요, 선생님? 자, 볼게요. 분수를 만들어 볼게요. 7. 자, 분모가 7입니다. 분모가 7. 7분의 1 생각해봐. 7분의 1. 그럼 봐봐. 7로 뭘 해야 돼? 1을 7로 나눠야 돼. 이 녀석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이 녀석 무한입니다. 이 녀석은요. 무한소수예요. 끊임없이 나가요. 끊임없이 나가요. 근데 7로 1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0.1 하면은 7.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쪽에 나머지가 항상 생깁니다. 자, 7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7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6까지입니다. 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면 나누어 떨어지죠. 0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봐. 1로 7을 나눴어. 무슨 1로 7을 7로 1을 나눴어. 가다가 0이 나왔어. 그럼 뭐야? 유한소수가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은 뭐라고? 무한소수라고. 0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7로 1을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몇 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무한소수야. 근데 나머지는 몇 개라고? 나머지는 6개밖에 없어. 나머지가 몇 개라고? 나머지가 6개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볼게요. 갑니다. 나눠요. 7, 0.1이죠. 7, 3입니다. 우선 뭐가 나왔어요? 나머지 3이 나왔죠. 3, 봐봐. 체크. 이 녀석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 28입니다. 나머지 뭐 나왔어요? 나머지 2가 나왔죠. 두 번째 나머지가 2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8에 대해서 나머지 2가 나왔잖아요. 2가 나왔어요. 2가 두 번째로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7, 2, 14. 나머지 뭐 나왔어요? 6이 나머지 나왔죠. 6이 나왔습니다. 6이 세 번째 나머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 8에 56이죠. 56입니다. 다음 나머지 4가 나왔습니다. 4가 나왔어요. 4가 네 번째 나머지 나왔어요. 그 다음은 7, 5, 35죠. 35에 대해서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왔네요. 오케이. 나머지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어요. 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 7에 49. 나머지 뭐 나왔어요? 나머지 1이 나왔어요. (7분의 1은) 무한소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기죠.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밖에 없는데 6개를 다 썼네요. 더 이상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썼어요. 근데 끝까지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볼게요. 7, 1은 7. 나머지가 뭐가 더 다시 나왔어요? 3이 나왔죠. 아까 3 나왔는데 뭐 했어요? 3 다시 또 나왔죠. 이 녀석은 무한소수예요. 끊임없이 가야 돼요. 7로 어떤 수를 계속 나눕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가 정해져 있는데 무한히 가다 보면은 나왔던 나머지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 그 나머지가 반복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반복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수들은 뭐가 돼요?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죠. 순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무한소수는요. 분수를 가지고 분수로 소수를 표현했을 때 무한소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의 분모에 있는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한소수인데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나오다가 다 써버렸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똑같은 게 반복되겠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순환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분수가 무한소수가 되면은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는 무한소수가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개수가 유한하고 나올 수 있는 나머지를 다 썼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1번 나머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1번 나머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거를 순환한다고 하죠. 순환. 그래서 분수는 무한소수이면서 나머지가 정해져 있다.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이라는 걸로 무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한다. 그래서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분수가 무한소수가 되면 순환할 수밖에 없구나. 왜? 무한소수인데 나머지의 개수가 유한하니까 유한으로 무한을 채워야 돼.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반복이 뭐예요? 순환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거 있네. 순환소수입니다. 분수는 무조건 무한소수가 되면 순환입니다. 다시 한번 분수가 소수가 됐을 때 유한소수가 되던가 또는 무한소수가 될 수 있는데 무한소수가 되는데 나머지의 개수가 몇 개라고? 나머지가 몇 개? 나머지가 유한입니다.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유한계인데 이 녀석은 무한이 가야 돼요. 그럼 유한으로서 무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유한으로 무한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반복하다 보면 그건 뭐가 된다? 어떤 순환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순환소수란 겁니다. 그래서 분수는 반드시 유한소수이거나 무한소수인데 무한소수가 되면은 나머지가 유한한데 그 유한으로 무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 반복한다. 우린 그걸 뭐라 한다?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어떤 숫자 또는 몇 개의 숫자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 분수는 무한소수가 되면 순환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순환소수 표현법과 순환마디를 배웠습니다. 순환마디입니다.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숫자의 배열이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녀석에서 뭐가 되풀이돼요? 5, 1이 되풀이죠. 근데 51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아래이기 때문에 그냥 순환마디가 5, 1인 거예요. 순환마디 5, 1. 순환소수 표현법은 순환마디의 양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 간단히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0.2354 471 1, 2, 3, 4, 5, 6 6개가 반복되는데 얘들 생각해봐. 6개에다 다 점 찍어봐. 그러면은 순환마디가 100개면은 100개 다 점 찍을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끝에다가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마디의 양 끝에다가 점을 찍어서 순환소수 표현하는 거. 순환마디는 뭐예요? 2, 3, 5, 4, 7,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순환마디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순환소수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됐죠? 이게 바로 순환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유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 순환소수까지 알았다면은 어떤 녀석이 순환하고 어떤 녀석이 유한이 되는 거야? 이거 문제부터 풀어야 돼. 이거 나오네. 오케이. 자, 1번 챕터가 끝났어.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그러니까 분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분수를 지금 소수로 바꿀 때 언제 유한이 되고 언제 무한이 되는 거야? 언제 유한이 돼? 언제 무한이 돼? 그런 분수의 특징이 뭐야?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분수의 특징 찾는 겁니다. 분수의 특징. 분수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어떤 특징?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과 무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찾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소수, 무한소수의 특징 찾기 전에
유한소수의 특징부터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는 유리수를 분수에서 소수로 바꿨어요. 뭐가 돼요? 유한하거나 무한했죠. 근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분수가 무한이 되면 뭐일 수밖에 없다? 순환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가 유한하고 유한이라는 걸로 무한을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수를 보자마자 이 녀석이 순환할지 아니면은 유한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을 찾기 위해서 분수가 언제 유한이 되고 언제 순환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선 유한소수의 특징부터 볼게요. 이 유한소수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아요. 유한소수죠. 유한소수. 10분의 6, 100분의 28, 1000분의 315. 유한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에요. 이게 진짜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인수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특징은요. 유한소수는요.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된다? 분모가 뭐라고?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10의 거듭제곱을 뭐 해봤더니? 소인수 분해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5 분의 6. 기하분수 안 하고 그냥 볼게요. 뭐가 돼요? 2가 2개, 5가 2개 분의 28. 뭐가 돼요? 2가 3개, 5가 3개 분의 315. 10의 거듭제곱이 돼요. 유한소수는요. 분수로 표현하면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리고 10의 거듭제곱들은 소인수 분해해봤더니 뭐가 됩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수를 봤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개념을 할 때 점프시키지 마세요. 점프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게 다 없어요. 그냥 바로 갑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5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녀석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구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면 유한소수다. 제발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분모가 뭐가 될 수 있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10의 거듭이 1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만분의 얼마 뭐가 됩니까? 그 녀석은 유한소수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 녀석은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이 점프가 아니라 한 단계로 가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유한소수는 분수로 만들어봤더니 10의 거듭제곱이 돼요. 10의 거듭제곱이 핵심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이 되는데 그 녀석은 소인수 분해봤더니 뭐가 되더라?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 한 겁니까? 2와 5를 소인수로 가지면 유한소수가 된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했죠. 2와 5가 소인수이면 그 녀석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유한소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죠.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유한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가 된다고? 2, 5 이외에 어떤 수가 있으면 이 녀석은 뭐가 돼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의 거듭제곱분의 얼마가 돼야지 유한이 되는데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얘 유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2분의 5예요. 볼게요. 이 녀석은요.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입니다. 소인수 3이 있죠. 이거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 보세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표현해 보세요.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2와 5 이외에 3 때문에 안 되죠. 이걸 보고 그냥 무한소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는 무한소수예요. 왜요?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안 돼요. 왜요?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돼야지만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흐름이 갈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이렇게 누차 강조한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내가 이걸 그냥 외웠습니다. 나의 수학이 얕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나와 똑같은 실수와 나와 똑같은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발 좀 어떤 논리적인 거가 촘촘히 이어져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은 뭐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다시 한번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면 유한이 됩니다. 그럼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뭐가 있다? 2와 5면은 10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 녀석은 유한이 됩니다. 2와 5 이외에 어떤 수가 있으면 이 녀석은 10의 거듭제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 표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무한으로 나타낸다. 무한이 되면 뭐 한다고? 순환할 수밖에 없다. 왜? 무한을 유한으로 채워나가려면 그거는 순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여기 3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기약분수로 바꾸면 3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다음과 같이 기약분수 표현까지 잘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까지 찾았습니다. 분수의 특징 찾았다면 뭐 해야 돼 이제? 소수를 분수로 바꿔봐야지. 소수를 분수로. 그 전에 문제부터 풀자. 주어진 녀석은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이에요. 왜요? 40분의 13은요. 8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3이고요.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어요. 그럼 왜 얘가 유한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된다고 했죠. 2의 세제곱 5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2는 3개 있어요. 5는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2개 더 있어야죠. 5가 2개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녀석은 5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과 5의 세제곱으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1000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한소수가 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요.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25가 됩니다. 325가 됩니다. 325가 됩니다. 분모의 10의 거듭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유한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다 325가 되고요. 라 0.32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수학을 겉핥기로 공부하면 여러분의 그냥 실력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암기가 수학의 전부는 암기로 수학을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암기로 80점 이상은 맞을 수 없어요. 암기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걸 뚫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고득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2와 5밖에 없다.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유한소수다. 2와 5 이외에 어떤 수가 있다?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은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무한이다. 무한이 아니라 순환까지 가는 걸로. 분수에서 무한이 되면은 무한소수를 뭐로 표현해야 돼요? 유한계의 나머지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니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되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이 있고요. 방법 2가 있어요. 선생님은 뭘 강조할까요? 선생님 방법 1 강조할 겁니다. 왜 방법 1을 강조하냐? 방법 2로는요. 순환소수를 분수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 녀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뚫어놓는다니까 이거를. 뚫어놔 이렇게. 방법 1은요. 이 네모 뚫기 문제가 나와요. 방법 2는요. 네모 뚫기 문제가 안 나와요. 방법 2는 왜 네모 뚫기 문제가 안 나올까요? 여기는 수학적인 원리가 전혀 없으니까. 원리가 없으니까. 방법 1에는 수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방법 1을 공부해야 돼요? 방법 2를 공부해야 돼요? 방법 1을 공부해서 중간 과정을 묻는 것까지 해야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뭘 합니까? 방법 2를 하죠. 왜? 암기해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수학이 점점 얕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방법 1을 공부하셔야 된다. 방법 1은 어떻게 합니까? 순환소수를 x로 둡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순환마디를 맞춰줘요. 순환마디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빼가지고 순환마디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핵심은요, 순환마디를 없애는 겁니다. 순환소수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순환소수가 힘든 이유는 정수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소수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순환소수 1, 3.1, 2, 1, 2, 1, 1, 2. 이 녀석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3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1, 2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 2 때문에 어려운 거죠. 순환마디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순환마디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순환마디를 다 잘라버리면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진 녀석을 x라고 둡니다. 100, x는 3, 1, 2, 1, 2, 1, 2, 1, 2. x는 3.11112.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순환마디가 다 사라져 버리겠죠. 많은 학생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근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 봐. 3, 1, 2, 1, 2, 1, 2, 1, 2가 반복되고 3.12, 1, 2, 1, 2가 반복되는데 선생님 근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은 뒤쪽에 있는 소수점 아래 개수가 뒤에 있는 소수점의 아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녀석은 몇 개 땡긴 거예요 지금? 2칸 땡겼죠. 2칸 땡겼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n-2개 아니에요 선생님? 개수가 다르잖아요. 개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무한이라고 하는 거에서 1개 정도 차이 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한에서 1개. 무한, 뒤에 무한 있죠. 뒤에 무한 있는데 지금 몇 개 뺐어요? 2개 뺐죠. 무한에서 1개 정도 차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선생님이 스포이드로 2방울 톡톡 떨어뜨렸어요. 그럼 원래 있는 바닷물과 선생님이 톡톡 떨어뜨린 바닷물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그 거대한 바닷물에서 스포이드로 2방울 떨어뜨린 건 아무 차이 없어요. 2개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바다보다 더 많은 우주보다 더 큰 무한이라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거기서 내가 2를 뺐어요. 바닷물에서 내가 2개 뺐어. 바닷물과 바닷물에서 2개 뺀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이걸 차이 있다고 하는 친구는 이상한 친구예요. 그 사소한 차이를 차이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거대한 거에서 2개 차이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개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순환소수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순환마디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환마디를 없애는 겁니다. 순환마디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순환마디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하죠. 주어진 순환소수를 x라고 한다. 그러면은 x.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아래 두 부분이 같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순환마디를 맞춰줘야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순환마디니까 순환마디를 없애야 된다고. 뭘 곱해? 100을 곱해서 216.16161 순환마디를 똑같게 해준 거죠. 순환마디를 갖게 해준 겁니다. 순환소수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순환마디이기 때문에 그 순환마디만 없애면은 이 녀석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어요. 정수 부분밖에 안 남잖아요. 정수 부분만 남으면 편안한 녀석이 왜 유한이 되니까 무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한이 되는 순환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순환마디를 맞춰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99x가 214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99분의 214가 됩니다.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과정을. 이거 구멍 뚫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나와요. 정말 많이 내요. 선생님도 이거 내고 싶어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외워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방법 2를 가지고 문제 푸는 학생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 풀려고 해요. 1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00x는
45. 얼마 얼마. x는 0. 얼마 얼마. 그럼 뭐가 돼요? 빼면은 99x가 45가 되죠. 99분의 45입니다. 그래서 99분의 45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했지만 선생님 기하분수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계산이죠. 우리가 하는 거의 목표는 뭐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환소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게 분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9로 나눠가지고 11분의 5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분수 표현하는 거에서 끝내고 갑시다. 분수 표현만 빨리빨리 할게. 어떻게 돼요? 1000 곱해야죠. 1, 10, 100, 1000 곱하면 20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 마디가 시작됩니다. x는 0. 순환 마디가 시작됩니다. 이걸 빼버리면 뭐가 돼요? 순환 마디를 없애셔야 된다고요. 순환 마디를 제거하셔서 유한만 남겨야 돼요. 유한. 그리고 999x가 되겠죠. 그래서 999분의 207입니다. 물론 9로 나누면 뭐 111분의 928, 9327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999분의 207에 쓰자. 3번 뭐? 3번은 999분의 207.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두 개만 더 풀어볼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x에서 몇 칸함수가 1000, 1, 10, 100, 1000 x는 1, 5, 7, 2에서 순환마디 x는 1.157 999x 분의 1571이 되겠죠. 1571. 5번 어떻게 풀어요? 5번? 5번은 10 곱해줘야죠. 100 곱합니다. 100 곱한 녀석은 37. 얼마? 10 곱한 녀석은 3. 얼마? 빼면 되죠. 뭐가 돼요? 90분의 34가 되겠죠. 뭐 45분의 17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90분의 34 이렇게. 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100x에서 10x 빼면 됩니다. 이 녀석은 1000x에서 10x 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1000x에서 100x 빼면 됩니다.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순환소수를 분수 표현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아닌 녀석에는 뭐 합니까? 0을 씁니다. 그래서 999분의 그 다음에 ABC. 이 녀석은 999분의 ABCD 빼기 A예요. 이 녀석은 990분의 ABCD 빼기 AB. 다 알고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뭐가 되니까? 이 녀석은 암기한 거잖아. 설명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설명 한 번만 해줄게. 봐봐. 이거 예를 들어볼까? 왜 이 녀석은 99분의 216 빼기 2가 될까? 이거 여러분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모르고 쓰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유예요. 이유. 왜 그렇게 되냐. 분모는 99죠. 자, 봐요. 216. 얼마. 얘가 뭐예요? 얘가 100x입니다. x는 2. 얼마면 가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 왼쪽에서 분모가 나오죠. 오른쪽에서 분자가 나오죠. 왜? 99x분의 216 빼기 2가 되니까. 왼쪽에서 분모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분자가 나와요. 선생님 x가 어디가? x 신경 쓰지 말고. 뭐가 돼요? 왼쪽에서 분자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분모 분자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에서 뭘 빼야 돼요? 100x 빼기 x죠. 그래서 99예요. 분모만 생각해. 분모만. 1000x 빼기 x예요. 그래서 999예요. 얘 몇 x 빼기 몇 x? 1000x 빼기 x예요. 그래서 999예요. 이 녀석은요. 100x 빼기 10x예요. 그래서 90이에요. 그래서 90이에요. 이 녀석은요. 100x 빼기 10x예요. 그래서 90이에요. 100x, 10x. 이 녀석은요. 100x 빼기 이 녀석은 1000x 빼기 10x죠. 그래서 990이에요. 왜 이게 분모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풀려 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왜 분모가 900일까요? 당연하죠. 1000x에서 100x를 빼니까요. 900이잖아요. 분모가 나오는 형태를 보라고요. 분모가 나오는 형태를. 그냥 단순히 900, 990, 9090, 999, 999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분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x를 비교하시라고요. 1000x 빼기 100x가 된다고요. 그래서 900이라고요. 1000x 빼기 10x입니다. 그래서 990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100x 빼기 10x 그래서 90이에요. 분모는 끝났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분자 따져볼게요. 분자. 밑에부터 따져볼게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순환 마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요. 2735에서 어떻게 빼요? 2735에서 얘는 273 분자는 이렇게 빠지죠. 분자는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2735 빼기 273이 되는 거예요. 2735 빼기 273이 분자를 생각해야 돼. 분자를. 오른쪽에 있는 분자를 생각하라. 분자. 뭐가 되니? 2, 7, 3, 5, 2, 7, 3, 5, 2, 7, 3, 2, 7, 3. 그래서 2735 빼기 273이 되는 거예요. 7번 어떻게 돼? 7번? 7번 봐봐. 분자가 어떻게 될까? 분자. 이 오른쪽 파트를 봐봐. 분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2, 3, 4. 2, 3, 4. 점. 가겠죠. 그 다음에 2 쭉 가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34 빼기 2죠. 234 빼기 2가 된다고. 왜? 순환 마디를 맞춰야 되니까 두 칸 이동한 2, 3, 4에서 한 칸 이동한 2 빠져야 된다고. 2, 3, 4.2가 된다고. 그런 원리에서 되는 거. 이걸 좀 원리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많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원리를 빠뜨린 상태에서 문제만 풀려고 급급한 것 같아요. 답만 찾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끝냅시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대로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는 분수를 볼 겁니다. 분수. 근데 그 분수가 정수가 되면 돼야 한대요. 예를 들어 2분의 4.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소수를 볼 건데 볼 필요 있어 없어? 분수인데 그 분수가 정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유리수, 분수를 가지고 소수를 볼 겁니다. 근데 그 분수가 정수가 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분수가 정수가 아닌 분수. 뭐라 합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로 표현했을 때 유한소수이거나 무한소수인데 선생님이 말했죠. 무한소수인데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유한이다. 유한이라는 걸로 무한을 채우려면 유한이라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환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유한소수는 뭐가 됩니까? 분수 표현이 되죠. 순환소수는요. 뭐 했습니까? 순환소수는 순환 마디를 다 없앰으로써 분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유한, 순환이 분수 표현되니까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파이죠. 파이. 분모 못 잡아요. 분자 못 잡아요. 분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는 B가 없다. 없을부, BL이, 수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 좀 정리해 봅시다.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유한소수는 100분의, 1000분의, 10분의, 만분의 분수 표현 되죠.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한다. 파이 보세요. 파이. 순환해요? 안 하죠. 순환소수는 뭐가 됩니까? 분수 표현 가능하죠. 분수 표현 가능하다. 유리수이다. 되죠.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 순환소수는 모두 다 분수 표현이 됩니다. 분수가 순환소수가 되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다 분수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순환소수는 전부 다 분수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OX, O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놓칠 만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좀 나는 원래 약간 조금 흥분을 잘해. 왜냐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막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 친구들한테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용 정리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 유형을 파악할 거고요. 유형 파악 끝났으면은 기본 실전 문제, 심화 실전 문제, 그리고 서술형
교과서 문제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에서 뵙겠습니다.